멤버십에 가입하는 방법은 동영상과 같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가입하실 분들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로 오실 분들은 블로그에서 자료와 영상을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정보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나눌 정보는 이제 시즌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 동안 전체적으로 있었던 일이나 그리고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통 손해평가사 시즌을 대충 아실지 모르겠지만 9월 초에 시험이 있죠. 그래서 달력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7월, 8월, 9월 여기 가져왔고요. 아마 시험이 3일인가 뭐 그랬죠. 2일인가 뭐 이때쯤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때 시험을 보면은 11월에 발표가 나잖아요. 지금 오늘이 14일 화요일인데 다음 주 수요일인가 뭐 나잖아요. 이거는 뭐 정확히 큰 관심은 없어서 찾아보진 않았는데 이때쯤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9회 발표가 드디어 납니다. 시험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9회밖에 안 됐죠. 그래가지고 내년이 10회인 거고, 이렇게 발표가 나면 24년 1월 초에 이제 협회들이 모집을 할 거예요. 협회들이 인원 모집을 합니다. 이게 협회가 크게 한국 손해평가사 협회가 있고, 그리고 농업 재해보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협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가입을 하시면 각자 소속이 될 거예요. 뭐 경기도든 뭐 전라북도든 전라남도든 경상도든 뭐 이렇게 각자 도에 소속이 될 거고, 거기서 이렇게 또 팀이 나눠지거나 아니면 협회마다 조금 달라요. 순번제로 하는 협회도 있어요. 뭐 순번제로 해서 뭐 한손협은 순번제로 한다고 하고, 농재협은 팀이 있어서 팀별로 이제 조사를 나가요. 뭐 이게 다 다르니까 대충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근무일수는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거예요. 물론 그 재해 상황이나 인원 상황에 따라 되게 다르긴 해요. 뭐 재해가 많이 났다,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이 크게 안 왔죠. 태풍이 하나 왔었고, 그 대신 이제 집중호우가 많이 왔었죠. 집중호우가 좀 크게 왔었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게 또 어느 지역에 오냐,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지역에 오냐, 그리고 또 우리 팀이 속해 있는 지역에 재해가 오냐에 따라 엄청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뭐 며칠 정확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그렇게 소속이 되면은 보통은 7월 초까지 일이 없을 거예요. 이게 보통 신입이어서 그런 것도 있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5월, 6월에 이제 조사를 나갑니다. 마늘, 양파나 수확식이죠. 마늘, 양파 이제 수확 조사를 나가고, 그러고 복숭아, 뭐 자두 이런 걸 나가요. 이건 거는 좀 일찍 수확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사과 피해 있으면 사과도 나가고, 뭐 배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거는 신입이 경험을 절대 할 수 없어요. 마늘, 양파는 혹시 모르겠네요. 운이 좋으면 나갈 수도 있죠. 근데 이것도 피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기회가 거의 없다 보시면 되고, 제일 처음으로 나가실 확률이 높은 게 사과예요. 사과는 적과 후 착과수라 해가지고 적과 후 이제 과를 따주죠. 과를 따주고 그 다음에 착과수, 그냥 말 그대로인 말이죠. 그래서 착과, 열려있는 남은 과일들을 숫자를 세는 건데, 이제 적과전 종합위험에서 시험 공부하실 때 거기 나왔던 그 조사를 나가는 거예요. 적과 후 착과수 조사, 이름만 들었던 그 조사를. 그래서 그거를 보통 이때쯤 나갑니다. 7월 첫째 주. 이것도 뭐 팀마다 다 다르겠죠. 확정이 아니에요. 뭐 셋째 주, 뭐 이런 식으로 요 시즌에 나가요. 보통 몇 년 새 보니까 다 이때쯤에 나가더라고요. 이게 지금 협회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올해는 일주일 정도 다들 하셨는데 아마 내년에 인원이 더 많아지면은 줄을 수 있겠죠. 뭐 5일. 예전에는 적과 후 착과수를 이 조사만 한 달을 했어요, 협회에서도. 그러면은 대충 30만 원에서 40, 뭐 2만 원, 3만 원 정도 이제 경비까지 해서 받아요, 돈을. 그러면은 이거를 30일 한다고 치면은 돈이 대충 나오죠. 그럼 학원에서 뭐 1,000만 원 번다고 광고했던 게 예전에는 얼추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뭐 어쨌든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거는 아시면 되고, 이거는 협회 기준이고, 이제 법인 적과후 착과수를 말씀드릴게요. 올해 기준이에요.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랜덤이에요. 그 근무하는 게 월급쟁이랑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6월, 여기 6월 보시면 6월 있죠. 6월이라고 나와 있고, 이게 6월 첫째 주부터 쭉 가다 보면 이 앞에 첫째 주나 둘째 주 정도에 이제 복숭아
나 자두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어요, 법인에는. 그래서 이걸 하면서 6월 첫째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밭작물을 하는 법인이 또 있어요. 밭작물을 하는 법인이 있고 또 밭작물을 안 하는 법인이 있고, 이것도 뭐 법인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법인은 기본적으로 제일 큰 1군 법인, 2군 법인, 3군 법인이 있는데, 이게 뭐 1군, 2군, 3군이라 해서 뭐 막 여기는 뭐 직원이 뭐 10,000명이고 여기 1,000명이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1군도 뭐 농업재보험 하는 인원은 뭐 한 40명, 뭐 2군도 뭐 한 30, 40, 3군도 10에서 20, 뭐 25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인원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 규모에 따라 조금 다르죠. 당연히 1군이 일이 더 많고, 이 일이 많은 만큼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도 많고 서류도 많아요. 서류가 겁나 많습니다. 이거 협회랑은 차원이 달라요. 진짜 회사 다닌다고 생각하시고 완전 프리랜서여서 뭐 그냥 잡일이 엄청 많다 생각하시면 되고, 협회는 그냥 내가 책임질 거 거의 없고 그냥 가서 일하고 쉬엄쉬엄 하는 느낌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게 되게 다릅니다. 법인은 결국에는 그 회사잖아요. 뭐 협회는 회사라고 하긴 좀 힘들고, 어쨌든 법인에서는 6월 초부터 복숭아자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6월에 좀 운이 좋다 싶으면 한 20일은 넘게 일할 수 있어요. 이제 20일 정도 넘게 일하고, 그 다음에 한 6월 말 정도 넘어가면, 올해는 이때쯤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셋째 주 이때부터 적착을 시작합니다. 적착은 아까 말했던 적가후 적가수. 그래서 이렇게 쭉 시작을 해요. 그럼 이거를 법인들은 그냥 꽉 잡고 있어요. 보통 그 구역이라고 하죠. 이렇게 뭐 여기가 어떤 시라고 하면은 시나 군, 뭐 경상북도 어디 시 어디 군이에요. 그럼 여기를 구역을 맡고 있는 구역장이 있어요. 구역장. 이 구역장이 법인 소속이겠죠. 법인 소속이고 법인의 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를 맡고 과수를 담당합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에서 여기를 맡아가지고 이걸 내내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오래 할 수밖에 없겠죠. 자기네 회사 직원들을 먼저 챙길 테니까. 그러고 일이 너무 많으면 그때 협회로 물건이 떨어집니다. 아니면은 그 서브 법인이라 해서, 이게 메인 법인이고 구역장이 있는 팀이 메인 법인, 그리고 서브, 그 옆에 다른 회사들이 또 있죠. 이 회사들한테 부탁을 해서 또 몇 팀이 들어와요. 이렇게 해서 이걸 구역장이 다 관리를 합니다. 이런 개념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여기서 이제 열심히 일하는 거고. 그래서 보통 한 농협이나 이렇게 지역을 맡아서 다 하기 때문에 뭐 이 주변으로 하든가 여기 메인 그 거점을 두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든가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 적착을 언제까지 하냐, 이게 쉬는 날이 없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착가수 조사나 뭐 모든 조사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한 달 나오면 그냥 한 달 내내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일당제니까 일한 만큼 벌어가는 거죠. 그리고 쉬기도 힘들어요. 사실 파트너랑 같이 일하기 때문에 뭐 그냥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적착을 쭉 하면은 보통 7월 말까지 합니다. 7월 말. 그리고 7월 말 정도에는 다 끝내요. 올해는 한 이쯤 끝냈던 것 같은데, 네, 이쯤 끝냈겠네요. 그러고 이 다음부터는 이제 적가후 착가수 조사가 끝나면 착가 피해를 보통 합니다. 착가 피해는 아시겠지만 어떤 피해가 와야지 하는지 아시죠? 이거 태풍, 그리고 가로치고 강풍이었죠. 그리고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이거 이론서에서 다 보신 거죠? 이론서에서 보는 것들이 실제 다 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통 화재는 잘 안 나고 지진도 뭐 거의 없고 집중호우, 우박, 뭐 태풍 요 정도로 이제 조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 조사를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우박이 은근히 많이 옵니다. 우박이 이렇게 사과가 있으면, 우박이 약간 육아였을 때, 그러니까 이게 초록색일 때 있죠. 초록색일 때 진짜 한 요만하거든요. 실제로 요만하고 막 이게 점점 커지겠죠. 막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럴 때 요만할 때 진짜 요만큼 상처 나도 이게 커지면 같이 커진다. 나중에 이만해져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그 착각 피해 구성률을 구해가지고 피해 조사를 해주잖아요. 그거를 또 조사를 합니다. 근데 우박이 별로 안 오면 이 조사가 또 없겠죠. 그러면은 또 일이 없는 거고. 이게 엄청 랜덤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태풍은 별로 안 왔지만 우박이 엄청 많이 왔어요. 우박이 진짜 많이 와서 거의 어떤 분 얘기 들어보면은 6월부터 11월까지 적차 끝나고 착가 조사만 한 분이 있어요. 착가 피해 조사. 그러면은 한 곳에서 6달 정도로 있는 거예요. 그쵸? 6월부터 11월 거의 중순까지, 이제 11월 중순이 되면 시즌이 거의 마감돼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이렇게 계속 한 곳에 있으면 좀 질리긴 하겠지만 돈은 꽤 쏠쏠하죠.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협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실제로 저희 팀에도 이런 분이 계셨고, 그리고 저도 뭐 중간중간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꽤 오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7월이 됐고,
7월에 아까 이쯤에 시즌이 끝났다고 했죠. 시즌이 끝난 게 아니라 적가수 조사가 끝났다 했죠. 그러고 이때쯤이면은 이제 집에 갑니다. 8월 정도에는 왔다 갔다 해요. 이때 또 일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태풍이 왔어요. 아마 이쯤이었나 둘째 주인가 이쯤에 태풍이 와서 이때 제가 또 낙가조사를 갔습니다. 저희 팀이 맡고 있는 그 구역으로 가서 낙가조사를 갔어요. 그래서 또 낙과를 열심히 합니다. 낙과는 근데 보통 길면 5일, 그러고 더 떨어지면은 늦게 조사한 사람들은 뭐 한 6일, 7일까지 하는 경우도 있죠. 사과가 떨어지면 계약자리 다 치워요. 그 썩고 이래가지고 이게 이때 더우니까 썩어요 금방. 그래서 보통 4일 이내로 다 끝내라고 이제 그 얘기가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팀들이 막 투입돼서 빨리 끝내죠. 이 낙과가 좀 재밌긴 해요. 그러고 8월에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이때 또 착가 피해 조사가 있으면 착가 피해를 나갑니다. 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고 이제 8월 말로 가면은 이제 아마 협회에 계신 분들은 고추 조사를 나갈 거예요. 고추 조사는 8월 중순부터도 나갈 수 있어요. 이거 고추는 뭐 이것도 랜덤입니다. 이것도 언제 나갈지 몰라요. 그래서 보통 과수 착과나 고추 조사를 나가게 되죠. 아마 착과보다 고추 나갈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고추를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고추는 뭐 한 올해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2박 3일이고 일주일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 분들도 계시고 뭐 팀장급들은 계속 한 지역을 맡아서 있고 이렇게 돼요. 이것도 뭐 팀장이 당연히 일을 훨씬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일반 협회 회원들은 뭐 많이 못해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법인들은 그것도 법인에 따라 다릅니다. 밭작물을 맡고 있으면 고추를 계속하고 뭐 다른 것도 계속하고 뭐 이런 식이겠죠. 그리고 이제 9월로 넘어갑니다. 9월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때부터는 조금 팀마다 다를 거예요. 이때도 고추를 이제 막바지로 하는 2차 조사, 3차 조사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 고추는 병마다 다 받아주죠. 뭐 바이러스 받고 탄저 받고 뭐 이거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역병 나중에 나면 또 역병까지 받아주고. 당연히 뭐 100% 이내로 이거 비율을 잡아주겠죠. 보통 90% 이내로 잡아주거나 뭐 그래요. 뭐 이미 수확을 다 몇 번씩 한 거기 때문에 이때쯤이면. 그러고 이때 저희는 올해 대추를 했습니다. 대추. 아마 그 경북 쪽에서는 대추를 하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이때 협회에서 들어왔다는 얘기를 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대추도 한 10일에서 며칠 정도 합니다. 그럼 대추를 이제 쭉 가요. 그러면은 9월에도 어느 정도 일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운이 잘 맞으면 뭐 고추 끝나고 대추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타이밍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보시면은 6월 이때 들어와서 복숭아자도 하고 뭐 사과하고 뭐 배하고 뭐 감하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사과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7월이 쭉 지나서 이제 적가후 척가수가 끝나고 사과가 끝났어요. 시즌이. 사과 적가후 척가수가 끝났고 그 다음에 고추로 넘어와요. 그럼 8월에 뭐 고추도 조사가 어렵지 않아요. 조금 덥긴 해서 힘들긴 한데 어렵진 않아서 뭐 이렇게 고추를 합니다. 그래서 고추를 하다가 또 시즌이 어느 정도 잘 맞으면은 또 대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중간에 뭐 포도나 이런 거 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포도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포도 하시러 가시는 분도 계세요. 뭐 그것도 사람마다 진짜 다 다릅니다. 그래서 또 대추로 넘어오고 대추 여 중간에 한 10일 정도 하다가 이때쯤에 또 추석이 있었어요. 뭐 이때쯤이었나?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추석을 한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한 3일인가 4일 정도 쉬었어요. 추석이 좀 연휴가 길었는데 3일 정도인가 4일 쉬고 이때 10월 2일인가 3일에 저 또 내려갔습니다. 조사를 하러. 이때부터 별을 한 달을 했죠. 혼자서 별 1인 조사인데 한 달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한 달까지 아니고 3주네. 3주 이렇게 하고 3주 동안 벼 베러 다녔는데 올해는 벼 조사가 좀 쉽지 않았어요. 사진도 많이 찍고 이래서 서류 작업도 할 게 많았고 그래서 좀 바빴고 그렇게 정신없이 벼를 하고 뭐 여행도 당연히 다녔죠. 뭐 여행도 다니고 구경 좀 하다가 이때 진짜 바로 이어서 콩조사로 들어갔습니다. 콩조사. 그래서 콩을 11월 3일까지 했어요. 2주 했네요. 2주. 콩 2주 그리고 벼 3주 이렇게 해서 5주 동안 또 출장을 나가고 이때는 못 쉬고 일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을 했고 그리고 4일 5일 이때 집에 왔던 것 같고 이렇게 집에 와서 저번 주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에 이제 전화가 왔죠. 이때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저번 주에. 지금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1월 14일입니다. 오늘 영상 찍고 있는 날이. 그래서 저번 주 정도에 태풍이 엄청 불어가지고 이제 막 낙과가 엄청 됐대요. 낙과가 엄청 많이 돼서 전화가 또 오죠. 이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낙과조사를 와라. 그럼 이제 낙과조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뭐 일정 때문에 못 갔지만 저희 팀들은 다 갔어요. 거의. 그래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낙과조사 오냐고. 뭐 그런 식으로 연락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3박 4일을 다들 하신 것 같아요. 3박 4일인가 2박 3일인가 사람마다 이것도 달라서 다 물어보질 않아가지고 아마 토요일까지 다 마무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뭐 며칠 전까지 하신 분들도 계시고 수학이 이때까지 안 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과 같은 거는 이렇게 낙하조사를 다 하고 또 마무리를 하셨겠죠. 그렇게 해서 이맘때쯤에 시즌이 싹 끝납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또 6월까지 일이 없는 거예요. 물론 5월에 또 그게 있을 수 있죠. 뭐 마늘 양파. 근데 그거는 거의 없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겨울에 일을 하려면 시설이나 가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힘들어요. 이거는 너무 꽉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보통 그냥 신입 땐 생각 안 하시면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인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협회도 제가 올해 듣기로는 그래도 10월에 일을 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10월에 일을 좀 많이 하고, 콩주사도 하신 분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뭐 날짜는 정확히 안 물어봤습니다. 그냥 뭐 저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 걸 물어볼 그 겨를이 좀 없긴 했고, 그래도 10월부터는 일이 좀 있었고 그 앞전에는 뭐 일은 당연히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날짜는 대충. 그래서 이렇게 딱 짧은 시즌 동안 타이트하게 일을 해요. 만약에 이게 뭐 이때 근무했던 것들이 한 번에 바로 그 다음 달에 들어오면 좋겠지만, 이게 회사마다 다 다른데 기본급을 뭐 주는 회사도 있어요. 뭐 기본급을 150씩 주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좀 큰 회사들은 이 정도씩 줍니다. 150만 원. 그러고 이 기본급에 플러스 수당으로 일당을 다 주는 거죠. 그럼 꽤 많이 받는 거예요. 이 일당이 꽤 작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받고, 그리고 보통 한 2개월에서 3개월 뒤에 월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이거를 버텨야 돼요. 이때 경비로 막 다 쓰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협회는 그 다음 달에 들어옵니다. 10월에 근무하면 11월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10월 초에 근무해도 11월 말에 들어오니까 20 며칠인가? 29일인가 30일인가? 어쨌든 엄청 늦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도 뭐 사실상 거의 2달이고, 법인은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들어갈 때 좀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회사마다. 이거는 저는 뭐 확실히 답해드릴 수가 없는 내용이고, 어쨌든 손해평가사를 따기 전에 내년에 준비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 알고 취득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계획을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있어서 12월에서 뭐 6월까지 이게 할 일이 있다면은 나쁘지 않아요. 저도 내년부터는 한 3개월 정도만 할 예정인데, 이제 일정이 제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좀 더 자리를 잡아야 돼서 3개월이어서 저는 한 9, 10, 11 이런 식으로만 할 것 같습니다. 벼랑 콩조사 이때 그 대추 고추 이때, 그리고 나머지는 제 할 일을 이렇게 시즌으로 맞춰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9월 전까지 이제 강의 계획도 다 짜가지고 다시 올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꼭 참고하셔가지고 시험 준비를 하시면 되고, 은퇴하신 분들이 하기 좋은 직업은 맞아요. 이번에 올해 저는 엄청 많이 돌아다녔는데 이제 뭐 무승수원도 다녀오고, 그리고 내장사도 갔다 오고, 그리고 뭐 항상 사진 보여드렸지만 올해는 나중에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고 백양사 갔다 오고, 그냥 뭐 그 전라북도 쪽 싹 돌았습니다. 뭐 금산사, 그리고 뭐 저 광주 담양 쪽도 갔다 오고, 거기 소세원, 그리고 명옥헌 갔다 오고, 뭐 어제는 엄청 돌아다녔어요. 그 주변에 있는 건 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돌아다니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완전 추천해요. 그러고 추천은 하지만 12월 정도에서 6월까지 내가 할 일이 있거나 없으면은 뭐라도 만드셔서 하면은 정말 좋은 직업은 맞습니다. 하지만 뭐 학원에서처럼 월 1,000만 원 버는 거는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월 1,000만 원 꾸준히 벌기는 힘들고 벌 수는 있습니다. 뭐 시즌 때 능력만 있으면, 팀장급 정도 되면. 어디나 그렇듯 뭐 100억 버는 사람 어딘간 있잖아요. 근데 주변에 없을 뿐이지. 이 손해평가사도 월 1,000만 원 벌 수 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가 힘든 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설 가시면은 시설은 또 완전 급이 달라요. 농작물은 해봤자 뭐 3, 40만 원인 일당인데 이제 시설은 하루에 100만 원도 받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뭐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시면 되고, 시험 공부 뭐 잘 하시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뭐 다 내년까지는 거의 쉬겠지만 밴드를 올리고 있어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여기 손해평가사 실무 정보라고 검색하시면은 밴드에다가 이렇게 내용을 제가 올려요. 이걸 보시면서 공부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내년까지 계속 공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실 분들은 이 밴드를 보시고 뭐 사람들이랑 같이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하실 분들은 여기 유튜브에서 제 채널에 들어오셔가지고 가입 버튼 누르시고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도 회원 전용이 있거든요. 밴드가. 그럼 그쪽으로 오셔도 되고, 물론 그거는 그 42,000원 금액을 하신 분들만 그 특별 케어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내년 시험 공부 준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다시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는 방법은 동영상과 같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가입하실 분들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로 오실 분들은 블로그에서 자료와 영상을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